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북핵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책 방송에 출연하시는 거 보면은 또 정당을 완전히 떠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모시려고 그러죠. 그 정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역시 정당 속에서 함께하는 게 좋죠. 저는 현재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대1 이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황 대표 지난해 11월에도 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성사가 안 됐었어요. 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한 게 심판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면서 또 만나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논외로 치고 청와대의 기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가자라고 그런 게 청와대의 기조고 계속 그런 입장이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을 앞두고 소통 대방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을 앞두고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노했다. 역시 저 정권은 불통의 정권이다. 고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가기 위한 점을 하나 찍는 그런 어떤 그 발언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설명한 대로 정치적인 어떤 그 선수를 친 측면이 많죠. 왜냐 작년에 뭐 이를테면 뭐 조국 사태, 지소미아 문제를 둘러싼 뭐 한일 갈등, 남북 관계 현안을 협의해야 할 그 많은 이슈 때도 안 이루어진 회동인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좀 그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 위해서 뭐 판 벌려줄 일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절박성도 없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대개 이제 이런 일이라는 게 그 여야 1대1 대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라는 게 아주 무슨 국면 타개를 위한 정말 절실한 필요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현실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와대 뭐 특별히 답변할 뭐 부담감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는 형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자 앞에서 마이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든지 누구든지 시켜가지고 그러면 뭐 청와대 그러니까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그럼 보내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어떤 그 뭐 만남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 근데 이런 절차도 만약에 밟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언론 보도만 보고 또 입장 내놓기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그런 절차를 밟을지 이건 좀 기다려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황교안 대표 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는요 또 전직 당 대표들하고 점심 자리를 가졌습니다. 많은 전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 참석 안 했고요. 또 김무성 전 대표도 참석 안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분명히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일단은 뭐 불편한 심기의 표출이다 이렇게 읽히죠. 또 그럴 만하고 왜냐하면 그 지금 뭐 그 본인이 그 고향인 창녕 출마를 좀 하고 싶은데 험지 출마 요구하면서 계속 험지 출마 요구 응하지 않으면 그 공천 컷오프하겠다고까지 이렇게 그 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판이니까 또 뭐 흔쾌하게 참석하기는 좀 내키지 않았겠죠. 게다가 또 가서 혹시라도 또 이렇게 서로 험한 말 주고받는 일 생기면 모임 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뭐 안 간 것으로 보이죠. 홍준표 전 대표 입장은 지금 이동관 전 수석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가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만남을 주선한 황교안 대표의 그럼 의중은 뭐냐? 요것만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저는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렇고 유승민 그 의원에게 1대1로 만나자라고 제안한 것도 네. 그렇고 지금 이 어떤 전직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초청해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설을 목전에 두고 이 이벤트를 계속 줄줄이 가져가는 것은 그러니까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면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차도살인지계라고 그러죠. 네. 다른 사람의 칼을 밀어서 상대를 그러니까 벤다. 네. 이게 이제 차도살인인데 결국은 차도살인의 목적에 깔리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전직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불러 모아놓고 공천 물갈이, 엄정한 어떤 심사, 네. 그다음에 어떤 중진 험지 출마 요구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면 결국 홍준표 전 대표를 또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깔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늘 나오고 있는 얘기는 거기까지는 수위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나오고 있는 첫 보도로 보면 그렇게 본다면 전직 대표들이 거기에까지는 부응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어떤 공천의 중요성은 이야기를 했지만 중진 험지 출마론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큰 것으로는 보도가 안 되고 네. 있기 때문에 별로 부응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을 좀 근데 드리고 항상 싶습니다. 이제 정치적 어로급의 이야기를 하는 홍준표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전역, 그러니까 제대를 앞둔 거는 후방에서 근무할 권리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 말도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좀 맞지가 않아요. 무슨 네. 전역이에요. 사령부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구 출마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전역은 민간인이 되는 건데 지금 민간인이 아니고 다시 정치 복귀니까요. 전역이라면 정계 은퇴인데 이거는 정계 은퇴가 아니라 사령부 근무하려고 찍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비유가 별로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자리에서 보면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은 참석해서 황 대표한테 그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광훈 기독교계 얘기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개신교를 다 대표하는 거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 뭐 실제로 이제 종교 편향성 같은 것들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이제 옮겨가면 아주 네.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어쨌든 해프닝이라고는 하지만 또 하필 그 저 조계종에다가 육포 선물해가지고 네. 어처구니 없는 또 이 저 헛발길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하고 또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어쨌든 그 임명진 그 목사님이 지적을 했다는 것. 그래서 두루두루 그 대한민국 지도자는 종교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종교 평화가 가장 잘 유지되는 몇 안 되는 독특한 나라예요. 저희 나라가 그죠? 맞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이런 부분에서부터 먼저 뭐 탕평이랄까 네. 통합이랄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맞고 예. 게다가 또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전광훈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지적은 기독교계 내부에서 특히 정통 보수 교단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그 거리를 두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저 상당히 민감한 지적을 민감한 자리에서 한 건 맞으나 상당히 새겨들을 만한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뭐 이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는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다. 네. 뭐냐면 정광훈 그 목사가 그 한때 대표로 맡던 기독자유당 같은 경우가 어제 뉴스가 나왔죠. 한 네. 드라마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 사랑의 불시착을. 그러니까 허구의 어떤 드라마를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튀어버리면 결국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럼 이미지화되고 그러니까 선거 여론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그 자유한국당과 직결되는 네.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정광훈 오늘 뭐 임명진 목사 이야기 뭐 직전에는 원래 당초 오늘 정광훈 목사 그 2차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한번 10개 넘는 혐의, 특히 이제 뭐 기부금법 위반 혐의 등 이제 10여 개 혐의였는데 뭐 갑자기 그 출석을 불출석을 통보해서요. 요즘 근데 예. 이제 뉴스에 이제 그 나오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었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빈도만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분의 그 이제 그 행동을 그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접하는 그 빈도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보폭과 그 반경을 줄이고 있는 건지 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또 얼마 전에 뭐 집회에서 기독자유당 언급하면서도 총선 참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자신의 그 보폭이나 그 행동 반경을 줄일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무슨 곡절인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국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그 내부에서도 오늘 그 임명진 그 이 목사의 지적과 조언처럼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불가은 불가원이다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가요? 그럼요. 그런 조언이 네. 또 많이 그 황 대표한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려가 나올 만하죠. 예. 저희가 이제 물론 그 신념을 갖고 행동하거나 정치적인 또 그 주장을 하는 거는 뭐 있을 예. 수 있으나 좌고 우고 말하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종북 좌파 쪽 주장도 심하면은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예.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군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도 보수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줄여서 혁통위가 오늘 회의 뒤에 다음 달 중순에는 통합신당을 출범한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성을 좀 더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에는 한국당의 김영호 위원장이 맞는 방향으로 거의 가닥이 잡았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이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을 때 새로운 보수당에서 일체의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온 거는 사실은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번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사실은 상당히 기류가 묘해요. 일단 첫째 황교안 대표가 만나자라고 1대1로 만나자라고 한 것을 일단 거절을 했어요. 네. 거절을 했고 또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 무슨 얘기냐면 꼭 통합이 아니라 후보 단일화도 그러니까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과는 1대1 통합 논의 같은 경우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도 지금 진척된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유승민 의원의 이런 그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사실은 난기류다. 난기류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김영호 그 공관위원장이 통합공관위원장을 맡느냐 안 맡느냐의 문제를 둘째치고 그건 통합을 전제로 한 이야기니까. 지금 통합이 그럼 제대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부터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유승민 의원이 후보 단일화까지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밑줄 치고 좀 읽어야 되는 그런 대목이 되거든요. 이 저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거는요. 황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의무라고 좀 얘기했는데 통합신당 이야기도 혁통에서 나왔는데 이 통합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율이 이 한국당하고 새보수당 현재 지지율을 단순하게 더한 것보다도 못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네. 그 한 가지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이런 체감이 이제 정치 현장에서도 좀 느껴지니까 아마도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리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적극적 의지를 갖고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실무선이나 말하자면 당의 이 간부 중간 간부 이런 이 정책을 짜는 사람들 또 여의도 연구원 이런 데서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그 보고들이 꽤 상당히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제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겉공기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의 분위기는 아까 유승민 전 대표 얘기처럼 발언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화창하고 따뜻한 게 아니라 냉랭하다. 그거는 현실적인 그 이해관계에서도 자 우리 이 김영호 통합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정성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구체적인 지분 협상 같은 걸 할 때 그럼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 지금 현역 의원들. 근데 적어도 두세 군데는 굉장한 난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유승민 예. 의원 지역부터 그렇거니와 물론 김영호 위원장은 서울 출마를 자기가 설득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어쨌건 거기 경쟁이 벌어지고 네. 있고 그런데 100% 국민 공천제를 설사 수용한다고 해도 양 당의 당원의 어떤 이 숫자 규모를 놓고 보면 실제로 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지자들이 많은 층이 결국 아무리 국민 이 공천이라고 해도 여론조사하면은 반영이 잘 되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이 공천 지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물밑의 현실인데 그 부분이 매우 난제이기 네,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보면 어렵다. 예, 전직 당 대표급 만남에서도 일부 참석 전 대표는요. 108석 대 뭐 8석 똑같이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 끌려가느냐, 뭐 이런 그런 얘기죠. 얘기도 나온 걸로 봐서는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산수의 영역이 아니라 고등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진행된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거로 잠깐만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일 모레가 설이기 때문에
일단 덕담 한마디부터 먼저 하고 가면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컨벤션 효과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숫자가. 만약에 통합이 성사가 된다면 지금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아마 분위기도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밀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 결과일 수도 있고 통합이 성사가 된다면 올라갈 여지도 있다. 일단 요즘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통합은요. 통합의 본체는 정치 세력의 통합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정치 세력의 통합을 매개로 지지층의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정치 세력의 통합은 지지층의 통합을 이끌기 위한 견인차인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그 여론조사에 보면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나 찬성률이죠. 그러니까 이 통합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찬성률이 60%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게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권의 어떤 온도와 어떤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어떤 그 유권자들의 온도가 상당히 다르다. 60%는 높은 수치가 절대 아니에요.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는 어떤 그 보수 쪽의 당위에 입각해서 본다면 요거 하나를 좀 짚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유한국당 지지라고 하면서 이제 통합신당에 한 표 던지겠다고 하는 응답률이 새 보수당 지지층보다 낮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도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유권자층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바로 그것이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되는데 물리적 결합만으로는 그렇죠. 바로 통합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조금 이제 각도를 바꿔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자, 통합이 된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놓고 볼 때 지금 뜻밖의 결과는 제일 즐거운 사람은 바른미래당이더라고. 7%로 확 올라가요. 저 지지율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저 엊그제도 얘기했던 이른바 천하 삼분지계라는 게 확실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제3지대의 어떤 그 활동 공간과 영역이 더 보통 상식은 그러면은 그 양강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운데 있는 그 제3지대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 예측이 많았는데 이 조사 결과 중에 뜻밖의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하자면 천하 삼분지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건 무슨 말이냐. 많은 지금 그 이른바 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뭐 흔히 우리가 반문 정서를 갖고 있는 그 이 일반 국민이나 여론의 그 흐름은 분명히 감지가 돼요. 현장에서. 이를테면 그 제가 이제 그 요새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저 위촉받아서 조사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실제 이 오늘 나온 이 조사치보다 훨씬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에 대한 그 지지층이 높게 나온대요. 뭐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받으니 그럴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그 여론의 흐름이 아직도 반드시 그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 보수당 쪽으로 온전히 가기는 어려운. 그래서 반문의 기치라는 것이 뜻밖의 이런 삼자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그 유효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근데 여론조사 이제 이루어진 시점이 뭐 20일하고 21일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시점, 안철수 변수, 안철수 어떤 변인도 거의 좀 반영이 됐다고 뭐 작용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